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책 제목이 너무 끌려서 열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과연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방법이란 게 있기는 한 걸까? 정말 호기심이 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나온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 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이거 두 번째 방법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의미죠? 이렇게 묻는다면 당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세 번째 방법을 읽어보니까 상대와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반격을 한다면 상대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읽어볼게요.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흐흐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냉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였나요? 그 드라마에서 극중 조이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더 화는 났지만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냉 이것도 오늘부터 제 실천 리스트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좀 별로라는 표정을 지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냉,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 정도로 별로 영혼 없는 그런 대답으로 상대에게 그만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우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봐요. 상평통보 좀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상평통보 보여달라고 하면 정말로 상대방이 머쓱해 하겠네요.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 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용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그러면 다섯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가장 내공이 필요한 일이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그 성룡의 취권 아시죠? 거기에서 취팔선이라는 책을 얻게 되는데 그 하성고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모든 레벨을 마스터하고 마지막에 비로소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었거든요. 그때 성룡이 굉장히 익살스럽게 재치 있게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을 모두 숙달한 뒤에 그런 후에야 이런 유머러스함이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취권 이야기가 떠오른 거는 제 취향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류는 약자가 강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함으로써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함을 더는 참지 않기로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네. 다섯 가지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선을 훅 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정의 동요 없이 금을 밟았다고 말하면서 다섯 가지의 이 방법을 사용해서 앞으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그리고 나와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정문정 저자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일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